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10일 만에 무너진 아파트 내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처참한 내부에서 수색을 지켜본 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와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을 통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소상공인 이용을 명분으로 시민단체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금지하자 시민단체가 사막도 호텔 건립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요일의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 광주방송이 지역 대표 뉴스를 전국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포털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오늘로 10일째를 맞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 오늘 수색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색은 인력 190명과 장비 50대 등을 투입해서 건물 상층부에 남아있는 잔해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첫 실종자가 발견된 이후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소방당국의 안내를 받아 39층 옥상까지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가 구조대 접근조차 힘든 위험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이 최대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물 내부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일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와이어 인장 작업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은 아침 8시부터 타워 크레인 상단부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장 수색이 중단되고 타워 크레인 반경 79m 위험구역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져 통행이 차단됩니다. 해체 작업이 내일 완료되면 주말에 추가 안전 확보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종자 행방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실종자 유가족들이 사고 10일 만에 처음으로 무너진 아파트 내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처참한 내부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앙상한 철근이 부서진 천장을 힘겹게 지탱합니다. 배관은 휘어지다 못해 끊겨버렸고 바닥엔 벽돌이 나뒹굽니다. 28층 천장은 무너져 통로를 막아버렸고 29층은 낭떠러지가 됐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39층. 반죽 같던 콘크리트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싸탐한 벽돌과 주인 잃은 가방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짓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내부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이어서 16개 층 슬래브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초유의 상황.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잔해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외벽이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외벽이 홀로 서 있거든요. 붕괴가 되다가 멈춘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조 수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책본부는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건물 잔해를 하나하나 치워가며 힘겨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의 끈은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도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발주자와 감리자 등 모든 주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수백 명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의 각종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도 늦어지면서 기존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 등을 통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도 광주는 저녁 6시까지 18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째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도 어느새 10,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던 확진자 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공개된 시설 2곳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있었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수일째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용 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확진자 359명 가운데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감염은 112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도 139명에 달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깊이 파고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경우 잠복기가 3일밖에 되지 않고 전파력도 강한 만큼 역학조사 등 행정기관의 발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1인 생활 고령자와 다인 가족 중 1인 확진자 등으로 12개 시군에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이 확보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재택치료자의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한라인을 구축하고 도내 22개 시군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시군별 의료기관과 연계한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목포시가 시민단체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가로막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막도 호텔 건립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민단체 연합체가 게시대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사막도 호텔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설치된 10개 중 3개만 남았고 7개는 철거됐습니다. 게시대 관리권을 가진 목포시가 사실상 행정 지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으로 꾸준히 이거 사업을 진행하겠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목포시는 게시대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용 대기자들이 많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정 게시대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접수를 하면은 보통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하지만 목포시의 게시대 운영 규정은 사막도 호텔 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후에야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어있는 게시대도 많아 목포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막도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목포시가 반대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좀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김종식 목포시장을 정조준하면서 현수막 논란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전남 권역 유일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 광주방송이 본격적인 포털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의 시각과 가치를 담은 뉴스들을 전국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BC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 제공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기존 기사 검색 제휴와 뉴스 스탠드에 이어 네이버를 통해 광주 전남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국으로 전달합니다. 광주 전남 언론사로는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뉴스들이 지나치게 중앙의 시각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와 시각을 담은 기사들이 전국에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광주 전남만의 우수한 전통 문화 자원을
시도민 사이에서만 공유하지 않고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는 작년 말 광주 전남 유일의 포털 콘텐츠 제휴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포털 서비스 게시는 호남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뉴스 콘텐츠를 전국에 공급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KBC 채널을 구독하면 광주 전남의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KBC는 조만간 다음 카카오를 통한 뉴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광주방송의 2일 산업 폭발의 진실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제15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와 이계혁, 이형길, 최복수 기자가 취재한 해당 보도는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회사 측이 유증기가 나오는 탱크에서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사고 직후 드론 등을 통해 폭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 연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쳤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는 오는 26일 송영길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불감증은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광주 사고에 대해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경시되고 안전 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 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 관리는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산 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화천기공 주식회사 권영열 회장과 임직원들이 2,977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성추행 피해 여직원의 민원을 공식 접수하고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A 과장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리지 않아 봐주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감사실이 상습 성추행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 곧바로 알리지 않으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5년 간부 공무원의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사건 이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착수 전이라도 즉시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혼잡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 10분쯤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군고구마를 사는 척하면서 상인의 앞치마에 들어있던 현금 1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81세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상인의 신고를 받고 시장 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이틀 만에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섬진강댐 수해 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8% 배상안에 반발한 주민들이 결국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군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신청액 대비 48%에 불과한 조정안에 그동안 거세게 반발했지만 피해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민사소송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43대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식에서 맹대환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은 기자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협회 내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